안동의 산자락을 품은 소명요양병원은 오늘도 고요했습니다. 낡은 건물과 현대식 특실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정연이는 20회를 보냈죠. 하루의 시작은 늘 특별한 환자의 방문으로 시작됐어요. 문 회장님의 특실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어떠세요? 약은 제때 드셨나요? 정연이는 문 회장의 병실 창문을 열며 상쾌한 아침 공기를 들였습니다. 83살의 노인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병실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문 회장이 젊은 시절 누군가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연희 씨는 참 부지런하네. 매일 이 늙은이를 챙겨주다니. 정연이는 문 회장의 약병을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회장을 돌보는 그녀의 모습은 병원 내에서 잔잔한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수빈은 정연이를 주시하고 있었죠. 선배님, 또 문 회장님 특실만 챙기시네요. 무슨 특별한 사이라도 있으세요? 이수빈의 질문에 정연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는 모두 소중한 거야. 다만 회장님은 홀로 계시니 더 신경 쓰는 것뿐이지. 하지만 이수빈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연이와 문 회장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돈이라도 받는 거 아니야? 누군가의 수근거림이 간호사 휴게실을 채웠죠. 그날 저녁 정연이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지친 몸을 뉘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연이의 아들 정도윤이었죠. 서울대 의대에 다니는 아들을 보며 정연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간호조무사로 일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에겐 비밀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받았던 익명의 장학금에 대한 의문이었죠. 정연이는 어머니가 들려주던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인생엔 각자의 소명이 있단다. 너도 언젠가 그 소명을 알게 될 거야. 잠들기 전 정연이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깃들었습니다. 다음 날 문 회장은 정연이에게 뜻밖의 말을 건넸어요. 그날 그 말 아직 기억하시오? 그 순간 정연이의 가슴은 묘한 떨림으로 채워졌습니다. 문 회장의 그 한마디가 정연이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그 말 아직 기억하시오? 이 질문이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을 소환했죠. 정연이는 어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전쟁 중에 한 젊은이가 어머니의 가족을 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 어머니가 했다던 말, 당신에게 소명이 있을 겁니다. 정연이는 문 회장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회장님, 혹시 그 말씀이? 문 회장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알았소. 내가 찾던 그 가족의 마지막 혈육이 바로 당신이요. 문 회장의 말에 정연이는 숨을 멈췄어요. 그동안 도윤이 받았던 익명의 장학금, 그리고 자신이 이 병원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모두 문 회장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럼 도윤이 장학금도? 그렇소. 당신의 아들이 의사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내 아들이 없으니. 문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정연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은인이었던 문 회장의 진심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병원에서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들었죠. 병원 복도에서는 이수빈이 이 대화의 일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질투와 호기심이 번뜩였어요. 수빈은 정연이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배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내가 밝혀내야겠어. 다음 날 수빈은 병원 기록실에서 정연이의 입사 서류를 몰래 살펴보았어요.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지만 수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 회장의 방문객 기록까지 조사하기 시작했죠. 정연이는 퇴근 후 아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아, 시험은 잘 봤니? 도윤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잘 봤어요. 곧 방학이니 안동에 내려갈게요. 정연이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도윤은 자신이 받는 장학금이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온다고만 알고 있었죠. 그 기부자가 바로 문 회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가 수십 년 전의 인연 때문이라는 것을 도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연이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동안 몰랐던 진실이 그녀 앞에 펼쳐지고 있었고 이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문 회장의 비밀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밝힐 것인가. 그리고 이수빈의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도 불안했죠. 다음 날 정연이는 문 회장의 병실에서 진료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문 회장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 모습이 평소보다 더 허약해 보였습니다. 정연이는 회장의 침대 곁에 놓인 서랍을 정리하다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죠. 잠시 망설였지만 문 회장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에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와 오래된 가족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문 회장과 그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군복을 입은 청년의 모습이 있었죠.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낯선 필체로 쓰인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명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살아남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정연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너에게는 소명이 있단다. 어머니가 평생 반복해서 말했던 그 단어, 소명이 이제야 의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문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정연이가 상자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마침내 찾았군. 내가 당신을 찾기 위해 60년을 기다렸소. 회장님,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요? 제 어머니와 어떤 관계가 있으신 건가요? 문 회장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의 병원복이 살짝 젖혀지며 오른쪽 가슴 아래에 있는 깊은 흉터가 드러났어요. 전쟁의 상처였죠. 한국전쟁 당시 내 가족은 모두 죽었어. 나도 죽을 뻔했지만 한 여인이 나를 구해주었지. 그 여인이 바로 당신의 어머니였소. 정연이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문 회장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나에게 살아남은 것은 소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지.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꿨소. 회사를 일구고 성공했지만 가족은 없었소.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 가족을 찾아 은혜를 갚고 싶었지. 정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가 평생 말했던 소명이란 단어가 이렇게 먼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이수빈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정연이와 문 회장을 번갈아 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선배님, 병 원장님이 찾으세요. 정연이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돌려놓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뒤로 이수빈의 날카로운 시선이 따라붙었어요. 수빈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문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정 선배님과 무슨 특별한 관계라도 있으신가요? 이수빈의 질문에 문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깊은 주름진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간호사님,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참 묘한 것이죠. 정연이 씨는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수빈은 이 모호한 대답에 더욱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장실로 향했어요. 병원장에게 정연이와 문 회장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병원장 김민호는 이수빈의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빈 씨, 그런 추측은 삼가주세요. 회장님이 정연희 씨 때문에 우리 병원에 오신 겁니다.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병원장의 단호한 태도에 이수빈은 말문이 막혔어요. 병원장도 무언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장실을 나오면서 더 큰 의문에 빠졌죠. 한편 정연이는 동료 간호사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어요. 그날 오후 갑자기 문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의식이 흐려졌죠. 정연이는 재빨리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혈압이 너무 낮아요.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문 회장은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정연이는 자신의 할 일을 마치고 문 회장의 병실을 정리하는데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병실에 들어섰어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연이 씨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변호사 장석호입니다. 정연이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정연이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장석호는 문 회장의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위급하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분의 요청에 따라 몇 가지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때 정연이의 전화가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안동에 도착해요. 기차표 예매했어요. 정연이는 아들의 목소리에 잠시 안도했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내일 보자. 엄마가 역으로 마중 나갈게. 전화를 끊은 정연이는 변호사를 향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회장님은 괜찮으실까요? 장석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셨어요. 정연이 씨와 아드님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서요. 이 말에 정연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문 회장이 자신과 도윤에 관한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것일까? 불안한 예감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장석호는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이것은 회장님의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님께서 녹화해 두신 영상이죠. 몸 상태가 악화될 경우 보여드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정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건넨 태블릿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이의 눈앞에서 재생되는 영상 속에는 문 회장의 모습이 있었어요. 비교적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연이 씨,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먼저 오랜 시간 내에 비밀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영상 속 문 회장은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한국전쟁 당시 그의 가족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그 자신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정연이의 어머니였죠. 그날 당신의 어머니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숨겨주셨어. 그리고 내게 당신에게는 살아야 할 소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그 말이 내게 삶의 이유가 되었소. 회사를 일구고 성공했지만 가족은 없었소.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를 구해준 은인의 흔적을 찾아 헤맸고 마침내 당신을 찾았습니다. 정연희 씨, 당신이 바로 그분의 따님이었소. 정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문 회장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정도윤 군은 내가 익명으로 지원한 장학금으로 의대에 다니고 있소. 내 마지막 소원은 그 아이가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내 유산의 상당 부분을 정도윤 군에게 남기기로 결정했소.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내가 찾은 새로운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요. 영상이 끝나고 장석호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설명했어요. 회장님은 전체 재산의 70%를 정도윤 님에게, 나머지는 소명 요양병원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도록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정연이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이수빈이 들어섰어요. 그녀는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듣고 말았습니다. 이수빈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죠. 선배님, 저는. 이수빈은 말을 채 잇지 못하고 병실을 빠져나갔어요. 정연이는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연희 씨, 회장님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아드님을 빨리 불러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연이는 서둘러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아, 지금 바로 안동으로 와주겠니? 중요한 일이 생겼어. 도윤은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랐지만 즉시 응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병원 복도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간호사들은 정연이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의심이 진실 앞에 무너지고 있었죠. 정연이는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문 회장의 모습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정연이는 문 회장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회장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 소명이 무엇인지도요. 다음 날 아침 정도윤은 서둘러 안동에 도착했어요. 병원으로 직행한 도윤은 중환자실 앞에서 지친 표정의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정연이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꼭 안았어요. 도윤아, 엄마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일이 있어. 정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문 회장과 자신의 어머니의 인연, 익명의 장학금의 진실, 그리고 유언장의 내용까지. 도윤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의대 생활을 지원해준 사람이 바로 이 병원에 누워있는 문 회장이라니. 그럼 제가 지금까지 받은 장학금은 모두. 도윤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문 회장을 떠올렸죠. 어머니, 저는 그분을 만나 뵙고 싶어요. 의사의 허락을 받아 도윤은 문 회장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로 창백한 얼굴의 노인은 도윤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문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도윤입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문 회장은 힘겹게 산소 마스크를 내렸어요. 자네가 도윤 군이구먼. 의사가 꼭 되겠지? 도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좋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될게요. 그 순간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이수빈이 사직서를 들고 병원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정연이는 다가가 이수빈의 손을 잡았죠. 수빈아, 무슨 일이니? 이수빈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선배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질투와 의심으로 선배님을 지켜봤어요. 심지어 고발까지 생각했었죠. 정연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수빈아. 나도 내 입장이었다면 그랬을 거야. 이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이제 떠나려고요.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정연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빈아. 내가 필요해. 우리 모두 각자의 소명이 있어. 내 소명은 이곳에서 환자들을 돕는 거야. 이수빈은 놀란 표정으로 정연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너그러움에 다시 한번 눈물이 흘렀죠. 선배님. 도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어머니의 강인함과 너그러움에 새삼 감동했습니다. 그는 문 회장의 유언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했어요. 단순한 유산 상속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소명과 책임에 관한 것이었죠. 그날 밤 문 회장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어요. 정연이와 도윤은 밤새 문 회장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문 회장은 평화로운 얼굴로 영원한 잠에 들었어요. 문 회장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그의 오랜 지인들과 병원 직원들이 참석했죠. 정연이는 상주로서 장례 절차를 지켜보았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곁에서 묵묵히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장석호 변호사는 정연이와 도윤을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유언장 낭독을 하겠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뜻을 전달해 드리겠어요. 변호사는 공증된 서류를 펼쳤습니다. 문 회장은 그의 전체 재산 중 70%를 정도윤에게 상속했고 나머지 30%는 소명 요양병원의 확장과 발전을 위한 재단 설립에 사용하도록 했어요. 또한 정연이에게는 병원 내 새로운 직책을 맡아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남겼죠. 도윤은 상속 내용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변호사님, 저에게 오는 유산의 일부를 공익재단 설립에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장석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회장님도 그런 결정을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편 정연이는 병원을 떠날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소문이 정리되었지만 새로운 상황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녀는 병원 뒤편 정원에 앉아 생각에 잠겼죠. 그때 문 회장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이 병원이 곧 당신의 소명이요. 그녀는 문득 자신의 어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인생에는 각자의 소명이 있고 그 소명을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교훈이었죠. 정연이는 이제야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오랜 세월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쌓은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의 소명이었어요. 병원장은 정연이를 불러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정연이 씨, 우리 병원에 간호조무사 교육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곳에 책임자를 맡아주지 않겠습니까? 정연이는 깊은 생각 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꺼이 맡겠습니다. 제 경험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한편 이수빈은 자신의 오해와 행동을 반성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정연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함께 일하기로 결심했어요. 선배님, 저도 간호조무사 교육센터에서 함께 일하고 싶어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정연이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죠. 물론이지, 수빈아. 우리 함께 좋은 일을 해보자. 도윤은 서울로 돌아가기 전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저는 문 회장님의 뜻을 이어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의료 소외계층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연이는 아들의 결정에 감동했어요. 문 회장의 유산이 단순한 물질적 상속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이어가는 계기가 된 것이었죠.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도윤아. 그것이 바로 내 소명일 거야. 1년이 흘렀습니다. 소명요양병원은 국화재단 소명의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태어났어요. 도윤은 문 회장의 유산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했고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병원 앞마당에는 국화꽃이 만발했죠. 국화는 문 회장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습니다. 정연이는 간호조무사 교육센터의 책임자로서 많은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수업은 항상 소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됐죠. 여러분, 간호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명입니다. 소명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식을 뜻하죠. 이수빈은 정연이의 가장 믿음직한 조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오해와 질투를 극복하고 진정한 간호인으로 성장했어요. 수빈은 종종 신입 간호조무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겸손과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도윤은 의대를 졸업하고 국화재단 소명의원에서 주말마다 무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 회장의 뜻을 계승해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의원 내에는 문 회장 기념관이 생겼고 그곳에는 한국전쟁의 역사와 함께 문 회장의 인생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을의 어느 날 정연이는 병원 뒤 정원에 앉아 만발한 국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5월의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가운데 그녀는 어머니와 문 회장을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자신과 도윤에게 이어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졌죠. 어머니, 저는 이제 제 소명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소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살랑이며 국화꽃 향기를 실어 날랐어요. 정연이는 문득 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화로운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죠. 도윤이 정원으로 걸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계세요? 정연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할머니와 문 회장님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분들의 인연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이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니? 도윤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네, 어머니. 인생은 참 신비롭네요. 어머니 덕분에 저는 제 소명을 찾을 수 있었어요. 멀리서 이수빈이 새로운 교육생들을 인솔해 정원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연이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새로운 세대들에게 소명의 의미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의 사명이었죠. 병원 앞에 도착한 환자들이 국화꽃이 만발한 정원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어요. 세대를 넘어 이어진 인연과 소명이 만들어낸 특별한 공간이었죠. 정연이는 국화꽃을 한 송이 꺾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이야기가 제자리를 찾았네요. 가을 햇살 아래 국화재단 소명의원은 오늘도 많은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정연이의 소명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퍼져나갔어요. 전쟁의 상처에서 시작된 인연이 세대를 넘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이었죠.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명의 의미를 전해요. 정연이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도윤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란다. 국화꽃 향기가 가득한 정원에서 정연이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